아니 일단 이런 게 국회에서 이제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럼 당사자인 지기현 판사가 가타부타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진 공개해 주세요라고 하거나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을 했습니다. 그만두고 집에 가겠습니다.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온 게 없죠. 지금 이 정도 뭐 지금 김용민 의원님이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법무행정처장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본인 입장 표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번 뭐 5월 1일 그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 이후에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사법부 자체를 불신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재판을 중요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가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명이 없고 본인이 떳떳하다고 하면은 강하게 입장 표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사진을 제출하라든지 뭐 그 부분에 대해 제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하든지. 근데 지금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는 거는 뭔가 정말 사실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아니 네, 근데 그런 약간 생각이 소름 듭니다. 끼치는데 이렇게 눈사람 가서 접대받고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재판 아닙니까? 윤석열을 단죄하고 내란 극복하는 이것도 시간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내란 우두머리 풀어주고 대한민국 이렇게 엉터리 나라였나요? 아, 근데 이게 더 문제인 게 뭐냐면 오늘 청문회 대법원장, 네. 대법관 다 안 나왔잖아요. 네. 안 나온 이유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양심에 따라 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에 따라 재판했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관련해서 청문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내용에 의하면 양심을 팔아먹고 양심 어디다 팔아먹었느냐? 양주에다가 룸사롱에다가 양심을 팔아먹고 재판 거래를 했을지 모른다라고는 의혹이 제기된 거잖아요. 그럼 오늘 완벽하게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대법원장, 대법관들 같은 경우는 그 헌법이라고 하는 큰 벽 뒤에 숨어서 나는 절대 나가서 얘기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이것을 판결하고 있는 판사는 법률을 어겼다고 하는 상황. 법률을 어겨서 뭘 하려고 하는 양심과 어긋나게 재판을 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상황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둬야죠. 이게 사실이라면 재판할 수 없죠. 양심에 따라 자기가 뭘 판결을 낼 수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재판정에 앉아가지고 변호사 측이나 이런 측에다가 뭘 물어보라고 얘기하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정의의 판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정도 나왔다면 법원 행정처장이 즉각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상식적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구독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양심을 양주에 말아먹었냐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이시네요. 네. 진짜로. 진짜.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엉망이라는 거가 우리가 부끄럽고 그 사람들의 판결을 오매불만 이렇게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럼요. 매번 그렇죠. 막 그 네. 두 손 모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너무 싫어요. 이 상태가 지금. 아니 그 사진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네. 어느 정도의 사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김용민 의원이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사진을 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게 누구랑 갔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랑 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 몇 번이나 갔다고 하는데 그 몇 번이나 갔던 상대들이 도대체 누구였냐. 저는 이게 굉장히 또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이 희한하게 최초로 나를 때로 바꾸면서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도대체 윤석열, 김건희가 캐비넷 열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말 우리끼리 그냥 저작거리 사는 이야기 정도인 줄 알았지 이렇게 실제로 뭐가 나왔다면 이거 심각한 사법 거래라고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이제 최초를 몇 개를 달성했는지 모르겠어요. 최초를. 첫 번째, 시간 계산을 해가지고 최초 달성했죠. 나를 때로 바꾸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판사가 룸사롱 가서 걸린 거, 그것도 최초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룸사롱 가서 걸린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용민 의원이 제보를 이야기한 거 가지고 법원처장이 이제 뒷목 잡는 최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초를 뭐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했다고 저는 봐요. 아, 정말 그 지기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고요. 그 지기현 판사가 말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술도 좋아하고 뭐 밤에 노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여성들과 막 노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농담처럼 한 얘기가 실제로 밝혀졌다. 그래서 정말 과연 법과 양심대로 판단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룸사롱에서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게 판결에 영향을 줬다면 이분은요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범죄자죠. 예, 아니, 범죄자. 보통 그런데 가면 변호사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건너서도 듣는 얘기들도 있으니까
보통 변호사들이 접대합니까? 누가 접대합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판사를 접대하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같은 공무원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뭐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은 네네. 의뢰인분들이 이렇게 좀 판사분들과의 이런 접촉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꽤 당연히 많으세요. 그렇겠죠. 네, 그거는 네. 당연히 원하시는 네, 네, 거기 네,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일반 판사분들하고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는 판사분들하고 이렇게 좀 접촉을 하려 해도 판사분들이 대부분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거부를 하십니다. 거의. 그렇죠. 그게 맞죠. 네, 네. 대부분이 거부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지금 룸사롱 접대를 받고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네. 이게 상당한 큰 금액의 접대를 계속해서 수차례 받아왔다는 것은 아까 임선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누구랑 같이 이 자리를 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내란숙의 윤석열 관련된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접대를 했다고 하면은 좀 심각한 문제인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어떻게 윤석열 재판 또 윤석열뿐만 아니라 지금 내란 중요 인물 종사자들 관련된 재판들을 모두 지금 직위원이 맡고 있잖아요. 이거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법원행정처에서는 직무 배제부터 시켜야죠. 이거는 네. 사실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직무 배제시키고 재판 업무에서 손떼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재판 손떼야죠. 누가 이걸 아니 믿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 하나는 재판을. 그냥 친구라 하더라도 이 직위원이가 서울법대 나왔잖아요. 네.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 중에 뭐 전관부터 오고 얼마 많습니까? 그렇죠. 뭐 네네. 대법관들 다 서울법대 나오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파라콘 개포고등학교 나왔더라고요. 개포고등학교 네. 나온 친구들도 역시 많거든요. 그렇죠. 법조인들이. 그러니까 이건 정말 분명한 해명, 설명 들어야 네. 되겠고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돼야 되고 그 이전에 사실관계 다투기 전에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에서는 당장 오늘부터 네, 손떼게 해야 된다. 네. 대법원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조이대의 사법 구태타에 이어서 직위원 접대까지 나왔는데요. 자, 사진이 이때니까 움찔해서라도 움직일 것 같긴 하지만 정말 대법원이 국민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지켜볼 중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정말 불쾌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다시 해서 판사는 인신을 부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네. 그다음에 중범죄자를 무죄로도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의 행동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재판관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만약에 외부에서 안다면 이런 계기를 활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직위원 판사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그러니까 윤석열 재판과 관련해서 상식적이지 않은 왜 계속적인 조치를 취할까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캐비넷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건 다 추정입니다만 살아왔던 과정에서 걸릴 만한 내용들이 꽤 많았던 거 아니야? 이런 캐비넷이 밝혀지게 되면 본인이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갈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하나를 들었습니다만 만약에 김용민 의원이 얘기했던 룸사롱 같은 데 자주 갔다고 하고 접대를 받았다고 하면 지금 최근 나오는 게 저희 그 김현장이라고 하는 로펌이 여기 개입됐다는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면 김현장이 이런 내용들을 또 예를 들면 포착을 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로비를 할 수도 있는 측면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전 이 사건은 단순하게 일탈한 한 재판 판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권력이 내란과 관련해서 얼마나 중대한 음모들이 벌어졌는지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철저하게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유명한 서초동 격언이라는 게 있다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판사들의 인사 이동은 룸사롱 마담이 한다. 이런 서초동의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건 근데 격언 뭐 돌아다니는 이야기니까 제가 뭐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이 과정들에서 혹은 김건희 씨가 어느 정도의 연관이 있거나 개입이 있거나 아니면 뭐 그 근방에 있는 쪽에 요만큼이라도 연관성이 있는지조차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우리는 기다릴 겁니다. 근데 올해는 못 기다립니다. 오늘 오후 정도 기다릴 겁니다. 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그리고 사진까지 있다는 이 당사자 직위원이가 어떻게 할 건지 지켜볼 거고요. 정말 의심스러운 경우엔 다 이런 일이 터지는군요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불쾌한 마음은 뒤로 하고 또 나눠야 될 얘기가 많아가지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